오늘 하루 231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확진자는 모두 833명으로 늘었습니다. 내일이나 모레엔 1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망자는 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보건당국이 2주 동안 대구 지역 시민 3만 7천여 명을 조사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추가 조치 없이 나온 대책이어서 한 달 내에도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의료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 서구의 방역 대책을 총괄하는 보건소 감염예방의학팀장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도 지역 감염 확산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부산에선 어제 오늘 38명의 확진자가 쏟아졌는데 이 가운데 60% 가까이가 부산 내 1번 확진자, 10대 청소년이 다닌 온천교회 교인입니다. 사회 시스템이 멈추고 있습니다. 법원 행정처는 전국 각급 법원에 휴정을 권고했고 국회는 소독 작업을 위해 24시간 폐쇄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인의 입국 금지와 제한 조치를 취한 국가가 모두 16개국으로 늘었습니다. 아프리카 모리셔스에선 한국인 신혼부부 17쌍이 입국을 거부당한 뒤 현지에서 격리 조치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또 231명의 확진자가 나와서 전체 확진자 수는 833명이 되었습니다. 사망자도 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은 신천지와 대남병원 관련자를 중심으로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공포가 지역사회 전체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코로나19 환자 발생 현황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보도에 최원영 기자입니다. 대구에서는 오늘만 173명의 확진자가 새로 나왔습니다. 이들 가운데 지금까지 확인된 신천지교회 관련자만 129명입니다. 첫 확진자 이후 일주일 만에 대구 확진자는 전체의 절반이 넘는 484명이 됐습니다. 신천지교인 전수조사가 아직도 진행 중이어서 폭발적인 확산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확진 환자들과의 접촉 여부와 무관하게 전원 자가격리를 조치하였고 이들에 대해서는 진단검사도 모두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자들의 확진 등이 잇따르면서 경북 지역에서도 23명이 추가됐습니다. 경북 지역 누적 확진자는 198명을 기록했습니다. 대구와 합치면 전체의 82%나 됩니다. 청도 대남병원의 전수조사가 끝나면서 이곳에서 확진자는 더 나오지 않았지만 사망자가 3명 나왔습니다. 확진 판정 뒤에 동국대 경주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경북대병원으로 이송됐던 환자들입니다. 호흡곤란 등으로 산소 마스크 치료를 받다가 숨졌습니다. 장기 입원하셨던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폐렴과 급격히 진행되는 호흡부전으로 사망자가 최근에 많이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국내 사망자는 8명으로 늘었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2명은 자동 심폐기나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을 정도로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최원행입니다. 이렇게 대구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전국적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꺼내든 게 유정상 대구 시민 전수 검사입니다. 감기를 비롯해서 비슷한 증세를 보이고 있는 대구 시민 3만 7천여 명을 2주 안에 모두 검사하겠다는 계획인데 문제는 검사를 실시할 의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장동욱 기자가 그 가능성을 짚어봤습니다. 대구의 한 선별진료소입니다. 바이러스 검사를 받기 위해 사람들이 장사진을 치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 보건소에 설치된 선별진료소는 불과 9개. 하루 검사 가능 인원은 70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보건소에서 검체 검사를 실시한 총 675명 중 신천지 교인은 372명이며 일반 시민 303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대구 확산세를 잡기 위해 기침과 발열 등의 증세가 있는 대구 시민들을 2주 안에 모두 검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통계들을 추정을 해서 저희가 합리적으로 추정했을 때 약 2만 8천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전수검사하기로 한 신천지 교인들까지 합치면 검사 대상 인원은 3만 7천 명이 넘습니다. 임시 선별진료소를 추가로 세운다지만 의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군의관과 간호장교, 공보위까지 투입했지만 지금도 역부족입니다. 지난 토요일부터 증상이 있는 신천지 교인들 1000여 명을 검사하고 있지만 아직 끝내지 못했습니다. 오늘부터 도움을 주실 의료인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전국적인 검사 물량도 이미 하루 소화 가능한 7,500건을 초과한 8,000건을 넘어섰습니다. TV조선 장동욱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구에서는 코로나 예방 업무를 총괄하는 일선 보건소의 팀장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라는 사실을 숨기고 그동안 업무를 봐온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대구시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질병관리본부가 제공한 교인 명단을 통해 뒤늦게 파악했습니다. 신유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감염 예방을 총괄하는 팀장급 공무원이 확진 판정을 받은 대구시 서구보건소입니다. 함께 일하던 보건소 직원 50명도 자가격리됐고 보건소 업무는 중단됐습니다. 신천지 갔다 온 사람하고 저쪽 그 대3자에 포함이 돼서 가보라고 해서 왔거든요. 대구시는 확진 판정을 받은 감염 예방 총괄 팀장이 신천지 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시가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것은 지난 20일. 질병관리본부가 보낸 교인 명단에서 해당 팀장의 이름을 확인한 겁니다. 본인이 신천지 교인이란 사실을 밝힌 건 자가격리에 들어간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격리 통보 전까지 신천지 교인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문제 삼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분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고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신천지 교인으로 확인되었을 뿐이지. 대구시는 신천지 대구교인 9,336명 가운데 자가격리된 유증상자 1,193명에 대해 45개의 이동검진팀이 직접 찾아가 검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교인들에 대한 검사가 본격화되면 확진자 수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대구시에는 지금 사실상의 이동 자제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때문에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도시 전체가 텅 빈 듯하고 마스크 부족 현상도 심각하다고 합니다. 오늘 대구의 한 대형마트가 마스크 50만 장을 풀었는데 2시간 만에 동이 났습니다. 보도에 장영욱 기자입니다. 대구 시내의 한 대형마트입니다. 마스크를 사려는 시민들이 몰리면서 건물 주위로 수백 미터 줄이 이어졌습니다. 대구 시내 다른 지점에서도 주차장과 건물 입구까지 시민들과 차량들로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매장 내부에서도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민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마스크 사러 가시는 건가요? 이 대형마트는 긴급 확보한 마스크 141만 장을 오늘부터 사흘 동안 대구 시내 8개 지점에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30개입니다. 확인해보세요. 확인하세요. 30개입니다. 확인해보세요. 마스크 한 개 가격도 820원으로 시중보다 싸게 파는 데다 한정 판매한다는 소식에 시민들이 더 몰렸습니다. 북새통 속에서 마스크를 구입한 시민은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사람 너무 많은데 1시간 전부터 와도 막 사람들이 계속 기다리고 근데 마스크 구했으니까 기분 좋게. 대형마트가 오늘 판매한 마스크 약 50만 장은 개점 2시간 만에 대부분 매진됐습니다. 12시가량의 기점으로 해서 거의 다 완파됐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마스크 수출량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많은 부분을 내수에 활용하고 생산량의 절반 정도는 공적 유통망을 통해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주한미군 가족 중에서도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역시 대구에 거주 중인 60대 여성인데 이에 따라 주한미군은 코로나 위험 단계를 높음 단계로 올리고 감염 경로 파악에 나섰습니다. 유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한미군은 오늘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 가족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과 연관된 사람으로는 첫 확진입니다. 주한미군은 한국질병관리본부가 대구에 거주 중인 주한미군 가족에게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는 61살 여성 A씨로 전해집니다. A씨는 지난 12일과 15일 대구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 캠프워커에 방문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와 주한미군 보건인력은 A씨가 다른 곳도 방문했는지를 역학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가 어느 경로를 통해 감염됐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주한미군은 A씨의 확진자 판정을 통보받은 직후 코로나19 위험 단계를 중간에서 높음으로 격상했습니다. 지난 20일 낮음에서 중간으로 올린 지 나흘 만입니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주한미군의 병사인지 근무원인지는 확인 중이라면서도 해당 병력이 부대 면세점에 방문한 것으로 보고 조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한국인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한미군은 대구 미군 기지로의 출장과 방문 등을 제한하고 있고 외부인의 부대 출입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구 미군 기지의 학교는 지난 20일부터 폐교한 상태입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예, 지금까지는 보신 것처럼 대구 경북 지역의 상황이 가장 심각한데 부산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부산에서도 오늘 하루 동안에만 22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으며 전체 환자 수가 38명으로 늘었습니다. 무엇보다 함께 수련회를 다녀온 교인 22명이 집단으로 감염돼 추가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2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부산 온천교회입니다. 예배 모임은 취소됐고 교회 내부는 텅 비었습니다. 온천교회에서는 오늘 하루만 신도 14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온천교회에서는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수련회가 열렸습니다. 방역당국은 150여 명이 이 수련회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산의 확진자 38명 가운데 22명이 온천교회 신도입니다. 실제로 그 온천교회에서 얼마 왔던 분도 있고 대구에 여행을 했던 분도 있고 이렇게 동선이 겹쳐지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확진자들 거주지는 부산시 10개 구에 걸쳐 흩어져 있습니다. 동래구 13명, 해운대구 6명, 사하구 등 3곳에서 각 3명, 수영구 등 4곳에서 각 2명, 북구는 1명입니다. 전체 16개 구와 군 가운데 10곳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부산시의 확진자가 늘면서 상인들은 영업도 포기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가게에서는 물건을 판매도 하질 않아요. 저 역시도 사무실에 가 있어 보면 손님 오는 게 두려워하고. 확진자들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면서 부산에서도 코로나19 불안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민재입니다. 부산의 아시아드 요양병원에서는 사회복지사가 확진 판정을 받아서 병원 전체가 코호트 격리, 즉 전면 봉쇄됐습니다. 부산의 또 다른 병원에서는 간호사가 확진 판정을 받아 200명 가까운 환자 의료진이 자가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부산시는 부산 전역을 감염 위험 지역으로 설정했습니다. 계속해서 정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의 한 요양병원. 주차장으로 승합차가 들어가고 마스크를 쓴 남성들이 차에서 구호 물품을 내립니다. 보호자들도 구호품을 들고 병원을 찾습니다. 휴지랑 기저귀 같은 거 차시니까 휴지랑 물티슈랑 이런 종류를 지금 떨어졌다 해가지고 제가 지금 받았는데 이 순간에 지금 처음 온 거예요. 이 요양병원에 사회복지사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 전체가 코호트 격리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부산 지역 의료기관 첫 사례입니다. CCTV 분석 결과 A씨는 병원의 모든 층을 다녔습니다. 이 병원엔 환자 193명과 의료진 등 직원 100여 명이 있습니다. A씨는 신천지 대구교회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 중구의 한 병원 간호사도 확진돼 의료진 8명과 외래 환자 170여 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청도 대남병원과 같은 의료기관 내 집단 감염이 우려되자 부산시 보건당국은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부산시 전역을 감염 위험 지역으로 상정하고 환자 치료 등 피해 최소화 전략을 병행한다는 의미입니다. 부산시는 부산의료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하고 선별진료소를 확대 설치하는 등 보건의료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이스라엘을 다녀온 천주교 성지순례단 가운데도 확진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오늘 또 1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 1차 순례단 39명 가운데 30명이 확진자가 됐습니다. 이 집단 감염이 어디서 시작됐는지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어서 오늘 귀국한 2차 성지순례단도 일단은 격리 조치됐습니다. 보도에 이심철 기자입니다.
오늘 확진 판정을 받은 12명은 모두 천주교 안동교구 신자들입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다녀온 39명 가운데 확진자는 3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하고 인천공항으로 들어왔습니다. 경상북도는 확진자 가운데 상당수가 귀국한 뒤 온천, 식당은 물론 직장을 다니면서 180여 명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니터링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군과 또 교단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좀 파악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3일부터 12일 동안 이스라엘과 이탈리아를 다녀온 성지 순례자 28명이 오늘 인천공항으로 입국했습니다. 천주교 안동교구는 이 가운데 경북에 거주하는 19명을 14일 동안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상 증세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없답니다. 그렇지만은 혹시나 모르는 감염이 또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예방적 차원에서 오늘 입국한 순례단 가운데 서울에 사는 신자들은 별도의 격리 조치는 없었습니다. 저희는 아직 명단을 못 봤어요. 카톨릭 거기에서 언론 보도를 받고 정확하게 지금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다녀온 천주교 신자들 가운데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지만 뚜렷한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아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예, 앞서 보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사망자가 8명으로 늘었습니다. 물론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적으로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질병인지 오늘은 이 사망률을 기준으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동훈 기자,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사망률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현재까지 8명의 사망자가 나왔고요. 확진자 수는 83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계산해 보면요, 현재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은 0.96%, 1%가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걱정은 앞으로도 이 확진자가 계속 나올 것이고 또 사망자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전 세계적으로는 약 3%의 사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로만 보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군요. 예, 맞습니다. 그건 왜 그렇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 사망자가 중국에 몰려 있다 보니까요. 이 중국은 아무래도 이 열악한 의료 환경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 그럼 과거 메르스나 사스 때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예, 메르스는요, 이 사망률이 약 35%에 달했고요. 이 사스 역시 약 10% 정도 사망률을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는 암이라든지 또 심장질환 같은 질병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위험하다고요? 예, 맞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코로나19로 숨진 사망자들의 경우에 이 거의 대부분이 이 코로나19에 감염되기 전부터 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이른바 기저질환인데요. 이 고혈압과 천식, 당뇨병, 신부전 등이 이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자, 특히 고혈압 환자의 경우에는 이 아무 병이 없던 사람보다 이 사망률이 6배가량 높다는 소견도 나오고 있는데 특히 사망한 8명 중 3번째 사망자만 제외하고 연령대는 모두 5, 60대였습니다. 예. 이 코로나19가 고령자들에게 더 치명적이라는 이야기인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면역세포들이 이제 반응도 느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이러스 쪽에 지는 그런 결과들이 고령자에서 생기고. 그런데 이런 현상은 다른 나라의 사망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 사망자가 많은 중국 역시요. 이 고령일수록 그리고 이 지병이 있을수록 사망률이 높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르스나 사스보다는 치사율이 더 낮습니다만은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또 연세 좀 드신 분들에게는 더 치명적일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군요. 예, 맞습니다. 예, 강동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확진자가 늘고 그에 따른 접촉자도 일일이 통제하기 힘들 정도로 확산하면서 중요한 국가 기능이 곳곳에서 마비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드러나서 국회 전체가 폐쇄되는가 하면 대법원은 전국의 법원에 휴정을 권고했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이 무산되고 재판도 줄줄이 연기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차정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일 국회 토론회에 참석했던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출입문 곳곳이 폐쇄됐고 국회 도서관 앞에는 긴급 휴관 안내문이 걸렸습니다. 토론회가 열렸던 의원회관은 이렇게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전부 가로막혔습니다. 국회는 관련 법에 따라 의원회관과 본관 모두
오후 6시부터 전면 방역을 실시하고 내일 하루는 전면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적어도 24시간 방역한 장소를 폐쇄해야 한다는 수요일 오전 9시에 다시 문을 열 계획입니다. 토론회에 참석했던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와 곽상도, 전희경 의원은 급히 검진을 받았습니다. 황교안 대표도 종로 일정을 취소하고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 여파로 오늘부터 사흘간 예정됐던 20대 국회 마지막 대정부 질문은 취소됐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대구 경북 지역 후보 면접을 화상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여권 일각에서는 총선 연기론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 열릴 당정청 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거란 말도 나왔지만 청와대와 여당은 부인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위기경보 상향에 따라 전국 법원에 휴정을 권고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현직 경찰관 가운데서도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경찰은 대구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는데 확진 판정을 받을 때까지 민원인을 계속 상대하는 등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수사관 중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면서 수사기관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주원진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쓴 경찰이 경찰서 정문을 통제합니다. 민원인 출입을 제한하고 배달 물건은 경찰관이 직접 나와 가져갑니다. 안 찾아서 들어가고요. 저희가 자극적이면 내부에서 이제 상담 가능한 민원들한테 상담받고 있습니다. 민원실 건물에 근무하던 현직 경찰관이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시흥경찰서는 확진 경찰관이 근무하던 이곳 민원동을 무기한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시흥경찰서 소속 35살 A경찰관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대구를 방문했습니다. 이후 미열과 기침 증상을 보여 어제 낮 1시쯤 감염 검사를 받았고 밤사이 철야 근무를 하다 오늘 새벽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 입원 조치됐습니다. 현직 경찰관 확진자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시흥경찰서는 A경찰관이 대구 방문과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본인이 말은 안 하고 이제 보건소 가서 검사를 받은 거예요. 대구를 갔다 왔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검사를 맡았다 모두 보고를 안 했다는 거죠? 그렇죠. 예. 대구지검 서부지청의 수사관 한 명도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일부 사무실을 폐쇄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서울 은평 성모병원에서는 이미 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오늘 또 중국 국적의 60대 간병인과 환자 가족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 간병인의 경우 발열 증세가 있는 채로 병원에서 먹고 자며 환자를 돌보는 것으로 드러나서 병원 내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정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 국적의 66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은평 성모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해왔습니다. 지난 11일부터 발열 증세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늘 새벽에야 확진 판정을 받고 중앙대병원에 격리됐습니다. 열이 좀 있어 새벽에 먹는 아는데. 문제는 발열 증세가 있는데도 계속해 병원에서 먹고 자며 환자를 돌본 겁니다. 전염병 기준상 발열 하루 전인 2월 10일부터 확인을 하는데 2월 10일부터 2월 22일까지는 계속 그 병원에 있었던 걸로. 병원 내 다른 환자나 의료인들의 추가 감염이 우려됩니다. A씨는 또 2주 만인 어제 일요일 지하철을 타고 강동구 집으로 퇴근해 일반 시민들과 접촉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은평 성모에서는 지난 18일까지 입원했던 환자의 가족인 50대 여성도 추가 확진됐습니다. 앞서 이 병원에서는 지난 21일 환자 이송 요원이 22일엔 입원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가 모두 4명으로 늘었지만 아직 감염 경로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코리아 포비아, 한국인 공포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을 체감할 수 있는 일이 아프리카 모리셔스에서 벌어졌습니다. 신혼여행을 떠난 한국인 부부 17쌍이 입국 거부를 당한 뒤 벌레가 들끓는 격리시설에 갇히게 된 겁니다. 허니문의 부푼 꿈이 최악의 악몽으로 바뀌었습니다. 이태영 기자가 현지에서 들어온 영상을 바탕으로 자세히 전달합니다.
지난 22일 결혼식을 올린 김모 씨는 신혼여행지 아프리카 모리셔스에 도착하자마자 황당한 상황에 부딪혔습니다. 입국 심사에서 한국인이라고 말하자 직원이 대기하라고 하더니 여권을 압수당했습니다. 여권 보던 한국인 거 확인하더니 한국인이니까 대기하라고 하면서 좀 어디로 이렇게 따라오라고. 함께 간 신혼부부 17쌍은 공항에서 6시간 대기 후에 2쌍은 병원으로 나머지 15쌍은 공항에서 1시간 떨어진 격리시설로 이동했습니다. 이들이 강제 격리된 시설에는 수건도 없고 벌레가 들끓어 비위생적인 환경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물은 2개에 30명 정도가 수용 중에 있고요. 날씨도 덥고 에어컨도 없어요. 벌레들도 많이 나오고 많이 불편해요.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신혼부부들은 모리셔스 정부로부터 2주 동안 격리돼야 한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임신 15주차 임신부도 있어 건강 상태가 크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외교부는 엄중히 항의했다면서도 현지 상황 파악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계속 상황이 바뀌고 이 나라 정부의 장관이나 국장이나 통화를 해도 아는 사람이 없어. 모리셔스 정부 측은 현재 격리된 신혼부부들에 대해 귀국 항공편이 마련되는 대로 강제 출국시킬 방침입니다. 앞으로 신혼부부 10쌍이 모리셔스로 추가로 입국할 예정이라 강제 격리 상황이 또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태용입니다. 앞서 보신 아프리카 모리셔스의 경우 입국 금지를 공식화한 건 아닌데요.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한국인의 입국 금지를 취한 국가가 6곳, 제한 조치를 취한 곳까지 합하면 모두 16개 나라입니다. 이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몽골 정부가 내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한국으로 가는 모든 항공편을 중단했습니다. 주 몽골 한국대사관 측은 운항 중단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4박 5일로 여행을 왔는데 갑자기 내일부터 한국으로 오고 가는 비행편이 취소됐다고 해서 지금 좀 황당하고 대사관 측에서는 제3국을 정리해서 가라고 3월 2일 전에 가고 싶으면 필리핀 항공과 싱가포르 항공, 베트남 항공 등 동남아의 국영 항공사들도 앞다퉈 인천으로 가는 항공편들을 축소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바레인, 키리바시 등 5개국에 이어 요르단도 오늘부터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자가 격리나 입국 절차 강화 등 입국을 제한한 나라는 이틀 새 대만과 마카오, 카타르가 더해져 10개국입니다. 이스라엘이나 모리셔스 사례처럼 현지에 갔다 강제 귀국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해 여행 제한국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비행기 한 1시간 있다 바로 해야겠습니다. 대만은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3단계인 여행 자제로 올렸고 한국인이 입국하면 14일간 격리하기로 했다고 대만 한국대표부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외교부는 내일 주한 대사들을 불러 과도한 입국 제한 조치를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할 예정이지만 코로나 확산세를 막지 못한다면 각국의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는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코로나19의 근원지는 우한이죠. 그런데 지난 19일부터 불과 6일 사이에 국내에 800여 명의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자 중국이 오히려 우리를 전염병 위험국 취급을 하면서 훈계하고 조롱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여기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황구15의 영문 사이트에 후시진 편집인이 출연해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처를 지적합니다. In accordance with China's standards, South Korea should have taken these measures several days earlier. The situation in South Korea probably epitomizes the hesitation of most countries in facing this dilemma. 우한의 전철을 밟을까 우려된다며 이렇게 충고합니다. It's better to get in front of an epidemic than to try fighting it from behind. 코로나19의 발생국이자 최대 피해국인 중국이 오히려 한국을 전염병 위험국 취급하며 훈계하는 겁니다. 중국 옌지시의 한 공항은 한국에서 오는 항공 승객들을 별도 통로를 이용하게 하겠다고 긴급 공지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위험하니 별도 관리하겠다는 뜻이죠. 국내에서도 한국이 우한보다 위험해 일을 그만두겠다는 중국인 가사 도우미가 등장하고 중국인 유학생들 사이
오히려 한국을 떠나려는 움직임도 엿보입니다. 이 속도라면 한국이 더 위험하다. 여러분, 당분간 한국에 들어오지 말라는 반응과 함께 휴학 문의도 빗발치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부산 주재 중국 총영사관은 아직 한국으로 오지 않은 중국 유학생들에게 한국에 오는 것을 연기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터넷에선 한국을 새로운 우한이라 부르며 한국 봉쇄를 주장하고 심지어 K-팝 아이돌을 숨겨라 등의 한국 차별 댓글도 눈에 띕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중국에 이런 취급까지 받게 됐는지 어이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 후 중국의 어려움을 우리의 어려움처럼 여겨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중국의 어려움이 바로 우리의 어려움으로 연결됩니다.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나누고 연대할 때 진정한 이웃이 되고, 문 대통령이 설마 우리가 지금 중국으로부터 이런 대접과 조롱을 받게 될 것을 예측하지는 못했겠죠. 이제는 시진핑 주석이 한국의 어려움이 중국의 어려움이라고 말하기를 기다려야 할까요?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코로나19의 충격에 주가도 원화 가치도 추락하면서 오늘 하루 금융시장이 출렁거렸습니다. 결국 정치권과 정부가 추경 예산 편성에 나섭니다. 위기경보 주의 단계였던 메르스 사태 당시 11조 원이었던 걸 감안한다면 심각 단계가 내려진 이번 사태의 경우 15조 추경이 추진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예견되는 현 상황을 감안한다면 나라 곳간 사정은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오늘 하루 증시는 4% 안팎의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1년 4개월 만에 최대 낙폭인 3.87% 하락세를 탔고 코스닥은 4% 이상 급락했습니다. 안전자산인 금값은 사상 최고치까지 뛰었습니다. 원화 가치도 추락해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220.2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결국 정부가 줄곧 부인해온 긴급 추경 편성에 오늘 당정청이 합의했습니다. 1분기 추경은 2009년 이후 11년 만에 처음입니다. 필요하다면 국회의 협조를 얻어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문제는 예산안의 규모. 과거 메르스 때는 11조 6천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번엔 15조 원 규모의 슈퍼 추경까지 거론됩니다. 감염병 대응과 수출기업, 소상공인 지원 등의 내용입니다. 올해 60조 원의 적자 국채 발행이 예고된 가운데 국채를 또 찍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이 더 나빠질 수 있는 겁니다. 재정 지출은 확대됐지만 기업들의 상황이 안 좋으면서 법인세를 비롯한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고요. 코로나19로 올해 성장률 0%대 추락 전망까지 나오는 가운데 우리 경제는 재정 여력까지 흔들릴 기로에 섰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확진자 폭증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은 생수와 라면 같은 생활 필수품의 대량 구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온라인 매장 할 것 없이 생필품 품절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홍현주 기자입니다. 수도권의 한 대형마트. 빵과 라면이 가득했던 7층짜리 매대가 텅텅 비었습니다. 만두와 볶음밥 등 냉동식품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나 없어요. 토요일 날부터 1인 한 박스인데 그래요. 다른 마트에서는 고객들이 라면과 고기 등을 카트에 가득 담아 계산대에 줄을 섰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갑자기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진짜 서울까지 많이 확산이 된다 그러면 지금 준비된 게 없어서.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국면 속에 언제 발이 묶일지 모른다는 우려가 퍼지면서 시민들이 한꺼번에 생필품 구입에 나선 겁니다. 온라인 쇼핑몰도 주요 식자재가 대부분 품절됐습니다. 주문 건수가 평년 대비 30%가량 급증하면서 새벽 배송 서비스도 조기 마감됐습니다. 인력을 늘리고 재고를 확보하기 위해서 모든 부분을 동원해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하루 이상 임시 폐쇄한 대형 유통점은 신세계백화점 강남점과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등을 포함해
25곳으로 늘었습니다. 도미노 휴점에 따른 매출 손실은 이미 5천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유통업계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나라가 말 그대로 비상사태인데 이 와중에 장사 속을 이용한 악덕 상술이 기승입니다. 검증도 안 된 상품을 코로나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하는데 의료계고 유통업계고 모두 한통속입니다. 소비자탐사대 김하림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피부과 의원. 코로나19로부터 건강을 지켜준다며 주사제를 홍보합니다. 전공과 상관없는 주사제를 권하며 물량이 적다고 조바심까지 부추깁니다. 못 그래요. 지금 강남에서 난리가 났어요. 돈 많은 사람들 저거 맞으려고 난리가 났어요. 경기도의 한의원도 코로나 예방 한약 판매가 한창입니다. 기관지나 이런 부분이 보호받아서 훨씬 예방돼요. 다른 치료를 위해 온 환자까지 얼떨결에 사갑니다. 국제적으로 코로나19 예방치료제는 개발이 안 된 상태지만 일부 병원이 효과가 있는 양 판매 중입니다. 거치면 잘 오잖아요. 근데 매끈매끈하면 부담 많이 거든요. 그래서 예방에 뭐 하는 약이냐? 얘 매끈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코로나 상술은 인터넷 쇼핑몰과 유튜브 등에도 널려 있습니다. 코로나 예방 그릇이 올라와 있고 여기 코로나 감기 예방 용기라고 써 있는데요. 코로나를 예방한다는 건가? 코로나19를 자가 치료해준다는 코마스크와 약 안 먹고 병원 안 가고 부작용 없이 아주 쉽고 간단히 코마스크만 사용하여 100% 치료할 수 있고 식용 숯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에는 입증 안 된 코로나19 예방 상품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관심이 쏠리다 보니 너도 나도 코로나를 상술에 이용하는 상태. 지자체까지 코로나로 특산물을 홍보합니다. 녹차가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고 올라가 있던데 근거가 있는 건가요? 항바이러스, 항염증에 효과가 있어서 이런 개념에서 전문가들은 확실한 예방법은 손 씻기와 손 세정제 그리고 마스크 외에는 아직 없다고 설명합니다. 지금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는 약이나 또는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나 이것은 없고요. 약을 먹는다고 해서 단기간에 면역력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일부 업자의 얄팍한 상술이 코로나19 불안만 더욱 부추깁니다. 소비자탐사대 김하림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면서 그 책임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도 뜨겁습니다. 총선이 이제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으니 이 사태가 선거에 미칠 영향이 얼마나 클지 신경이 더 날카로워져 있겠죠. 정부 여당은 바이러스 확산의 책임이 신천지 교회에 있다며 총공세를 펼쳤고 통합당을 비롯한 야권은 방역 실패의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김보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천지 교회의 신도에 대한 전수조사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수의 집단 감염이 발생한 신천지 신도들에 대해 전수조사와 진단검사에 민주당은 코로나 확산을 사과하면서도 집권당의 대표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천지 교회에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신천지 측이 계속 협조 요청에 불응한다면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서 강력하게 여당 소속인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도 가세했습니다. 반드시 명단을 확보해 줄 것을 정부와 경찰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모든 집회 가능 시설에 대해서 14일간 강제 폐쇄를 명합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방역 실패의 책임을 신천지 교회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武汉코로나 사태는 지금 전국적인 사태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저희가 떼밀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입국 제한 조치를 중국 전역으로 확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입구는 열어놓고
대책이라고 방역해봐야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우리만 중국에게 문을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커다란 잘못입니다. 민주평화당은 시진핑 주석의 방한 때문이라면 책임이 뒤따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물어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경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의협은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인들이 초기부터 위기 경보 격상을 주장했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코로나19 사태를 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골든타임은 이미 놓쳤지만 이제라도 중국발 입국자들 전체로 입국 금지 조치를 확대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지난 주말 광화문 광장 집회를 강행한 범국민투쟁본부의 전광훈 목사와 참가자들을 서울시가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전 목사는 3.1절 집회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또 한 차례 충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황선영 기자입니다. 범국민투쟁본부는 지난 주말 이틀 동안 대규모 집회를 강행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서울시가 광장 집회를 금지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우리를 방해하려고 이 집회를 금지한다든지. 서울시는 오늘 범투본 측과 집회 참가자 등 10명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집회를 주도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장 전광훈 목사와 집회에 참가했던 김문수 자유통일당 대표, 김경재 자유총연맹 중앙회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서울시는 이와는 별도로 미션 310과 미디어워치 독자 모임 등 2개 단체도 금지된 집회를 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신원을 특정할 수 없는 그런 참가자들에 대해서도 채정된 동영상과 사진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경찰에 고발하는. 전광훈 목사는 고발된 이후에도 예정된 3.1절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그 집회는 한 번도 야외 집회에 감염된 적이 없고 그리고 실내에서 다 댕기기 때문에 서울시는 범투본 측이 이번 주말에도 집회를 강행한다면 시설물을 강제 철거하는 등 물리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전 목사는 지난달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나옵니다. 이란은 사망자가 12명으로 늘어났고 이탈리아는 중국, 한국에 이어서 세계에서 3번째로 확진자가 많은 상황입니다. 이 두 나라가 유럽과 중동 지역 확산의 매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이탈리아 보건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만에 2배 늘어 최소 15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도 2명 추가돼 4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경제중심지 밀라노가 속한 북부 롬바르디아주에서만 110명 이상이 확진을 받았습니다. 전파 경로를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는 이동을 제한하고 학교, 관광지, 미술관 대부분을 폐쇄했습니다. Proporrò al Presidente della Regione di allargare l'intervento a livello di città metropolitana. 주민들은 마스크와 생필품을 사러 상점으로 몰렸습니다. Aspettando direttive superiori proprio per evitare di creare troppo marasma all'interno. 베네치아 카니발, 밀라노 패션 위크 같은 세계적 행사도 줄줄이 파행했습니다. 인접국 오스트리아는 이탈리아를 오가는 열차 운행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이란 내 확진자는 47명으로 사망자는 중국 다음으로 많은 12명으로 늘었습니다. دانشگاه‌ها تعطیل هست، مدارس تعطیل هست. کلاً ملاحظه بفرمایید شهر کلاً حالت نیمه تعطیل داره و این از نگران. 터키, 이라크, 파키스탄 등은 이란과의 국경을 폐쇄했습니다. 일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승선자 중 80대 일본인 남성이 숨져 사망자가 3명으로 늘었고 확진자는 700명에 가까워졌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걷잡을 수 없는 바이러스 확산에 문화계가 계속해서 비상인 상황입니다. 네 번째 정규 앨범을 낸 방탄소년단은 기자 간담회를 유튜브 생중계로 대체했고 대면 접촉을 피하기 위해 질문도 미리 이메일로 받아 답변했습니다. 이 밖에 다양한 공연과 전시 모두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상황인데요. 패닉에 빠진 문화계 최윤정 기자입니다. 방탄소년단의 글로벌 기자간담회.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현장 참여자 없이 온라인 생방송으로 진행했습니다. 미리 이메일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아 답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기자님들이 참석하지 못하셔가지고 굉장히 많이 아쉽긴 하지만 생중계를 통해서라도 정부가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자 박물관과 미술관 등은 셧다운에 들어갔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과 도서관 등 문체부 산하 24개 기관이 순차적으로 휴관하고 예술의 전당은 일주일간 공연 전시를 잠정 중단합니다. 자체 기획 공연과 전시 일부를 취소하거나 휴관할 예정이며 교육광장 또한 일주일 개강을 연기하거나 방송가엔 이미 방청객 없는 녹화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예정됐던 미스터트롯 결승전은 녹화 자체를 취소했습니다. 극장가도 신작의 개봉이 줄줄이 연기됐고 관람객의 발길도 또 끊겼습니다. 해외 팝스타의 내한 공연과 국내 가수의 해외 투어 역시 연기되거나 취소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위약금 문제도 있고 소규모 회사들은 굉장히 큰 타격이 있을 수가 있고 정부는 공연 예술인에게 긴급 생활자금 지원을 밝혔지만 문화계는 별다른 자구책을 내놓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스포츠계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프로축구연맹이 이번 주말 시작하려던 리그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고 프로배구는 무관중 경기에 돌입합니다. 박상준 기자입니다. 프로축구연맹은 오늘 이사회를 열고 오는 주말부터 시작되는 K리그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금요일 12개 구단 회의에서 대구 포항의 홈 개막전을 연기한 데 이어 사흘 만인 오늘 리그 일정 전체를 재조정한 겁니다. 프로축구연맹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는 현실이라서 그 잠정의 정도를 지금 미리부터 정해놓고 예단을 가지지는 않으려고 하고요. 연맹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는 대로 개막 날짜를 다시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상 첫 올림픽 본선행에 도전하는 여자 축구대표팀도 혼란에 빠졌습니다. 다음 달 6일 용인에서 예정된 도쿄올림픽 최종 예선전 1차전 개최 여부가 불확실해졌기 때문입니다. 대한축구협회는 무관중 경기로 치르겠다는 계획입니다. 시즌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는 실내 겨울 스포츠는 이미 무관중 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자 프로농구가 지난 23일부터 시작했고 마지막 라운드를 남겨둔 프로배구도 내일부터 관중 없이 경기를 치릅니다. 남자 프로농구 역시 내일 이사회를 열어 무관중 경기를 검토합니다. 프로야구도 3월 14일부터 시작되는 시범 경기에 무관중 경기를 검토 중입니다. 팬들과 함께 호흡하는 프로스포츠가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오페라 여우가가 아니어도 다들 귀에 익으셨을 아름다운 노래죠. 오페라 보헤미아의 소녀에 나오는 아리아입니다. 그런데 연극의 본고장 영국에서는 누구든 무대 근처에서 이 노래를 흥얼거리면 안 된다고 합니다. 침몰 직전 타이타닉호에서 연주됐던 곡이어서 불길하다는 거죠. 극장에 징크스가 많은 것은 한순간의 방심이 공연을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대사를 미리 입 밖에 내지 말라는 금기도 있습니다. 모든 일은 끝나야 끝나는 것이니까요. 뱃사람들의 금기 중에는 선장이 조타실에서 앞만 볼 뿐 돌아서지 않는다는 불문율도 있습니다. 배 앞에 언제 돌발 상황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조타실 불빛을 낮춥니다. 안이 환하면 눈이 침침해져서
바깥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이죠. 국가적 위기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확실히 끝날 때까지 방심과 낙관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창궐하기 전까지 대통령과 정부 집권당은 연일 섣부른 낙관론을 펼쳤습니다. 대통령은 공포와 불안이 부풀려졌다며 언론 탓까지 했죠. 그러면서 의사협회가 6차례나 촉구한 중국발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에는 귀를 닫았습니다. 입국 금지 국민청원에 76만 명이 참여하도록 끝내 입을 닫았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중국의 최악의 감염국이 됐고 역시 입국 금지를 머뭇거린 일본이 우리 뒤를 잇고 있습니다. 한국 공포증, 이른바 코리아 포비아가 전 세계에 확산되고 올해 경제 성장률이 0%대에 머물 거라는 부정적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심지어 중국이 우리를 걱정해주고 중국 총영사관이 유학생들의 한국 입국 연기를 권고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정부는 국가적 재앙을 정치적으로 접근하면서 중국 눈치를 살피고 총선 계산에 정신이 쏠렸던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돌아볼 때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국민 신뢰는 물론이고 재난 통제 능력까지 상실하는 위기에 처할지도 모릅니다. 까미의 소설 패스트의 한 대목으로 맺습니다. 균은 결코 죽거나 사라지지 않고 방, 지하실, 가방, 손수건에 참을성 있게 기다리다가 불행과 교훈을 주기 위해 다시 나타날 것이다. 2월 24일 앵커의 시선은 정치와 재앙이었습니다. 비가 점차 많은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내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우산 챙기셔야겠는데요. 비의 양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전남 지역에는 최고 40mm가 예상되고요. 그 밖에 충청 이남과 영동 지역은 최고 60에서 8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이들 지역으로는 천둥, 번개와 함께 비가 세차게 쏟아질 수 있어서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또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으로는 폭설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해상에서도 비가 오니까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온은 비가 오면서 오늘보다는 좀 내려가겠지만 크게 춥지는 않겠습니다. 내일 한낮 기온 서울이 9도, 대전 8도, 대구는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는 영하로 내려가는 일은 없겠고요. 금요일에는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월 24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